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윤영찬입니다. 예.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면 2018년 1차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가 넘어갔는데 그 안에 이런 원전 관련 자료들이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뭐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박수현 우리 홍보소통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 원전의 문제는 수력이나 화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국제적 관계의 그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특히 미국의 협력이나 동의 없이 이 문제를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했다? 있을 수 없는 넌센스죠.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청와대가 필요로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 이 문제를 협의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네. 다만 산자부에서는 왜 이걸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냐? 바로 그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북한 핵무기의 폐기를 전제로 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과거에 1994년에 있었던 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예.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을 했고 또 한국이 무엇을 했었는지 이 과정들을 점검할 필요는 저는 상식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원전에 대한 문제들이 이전에 진행이 됐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사실상 이번에 뭐 폐기했다는 문서에도 캐도 그러니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죠. 네.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관련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전 과정에 대한 검토들을 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94년에 경수로 지원 언급하신 부분은 데네바 합의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텐데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예, 뭐 저도 그 문건 자체를 정확히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당시 저희가 신경제 구상을 북측에 전달을 할 때는 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남북이 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다. 예. 이런 취지였을 거고요. 거기에는 에너지 분야가 포함이 됐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 특구라든지 아니면 철도 지원 문제라든지 그다음 철도 연결 사업이죠.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원전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과의 이 사전 협의 그리고 미국의 사실상의 승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당연히 논의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상식적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산자부가 왜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대답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감사가 시작되자 그걸 삭제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가 시작되는 건요. 예. 이 2019년도에 산자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실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전에 이 문제는 작성이 된 거고요. 예. 2018년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하겠다고 한 건 예. 원전 문제가 아니고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의 경제성 유무 여부입니다. 예. 그 문제 문건들이 530건 중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고요. 네.
그 530건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원전 지원 문제에 문건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는 220건이 박근혜 정부가 때 작성됐던 문건들입니다. 원전 관련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전 이 지원 문제 때문에 이 산자부 직원들이 이거를 삭제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네. 예. 감사의 대상인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부분이었겠지요. 만약에 했다 하면. 그런데 이전에 문건들을 삭제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문건도 삭제를 하고 예. 다 포함됐던 것이죠. 그것이. 예.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에 넘겨진 USB 내용이나 산업부의 원전 문건을 공개하는 건 어떤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예, 뭐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 사안들은 어쨌든 남북 정상 간의 오고 간 문서입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공개가 된다는 건 단순히 저희의 국내적 상황, 국내 정치적인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적 행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적 행위라고 한다면 1994년에 우리가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북한의 경수로 2기를 지원을 했는데요. 예. 그 당시가 민자당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죠. 예. 민자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실제로 이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데 지원한 돈이 1조 5천억 원이라 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적 행위는 거기서부터 따져야죠. 그 행위가 이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예.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이걸 선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납득할 수도 없고 또 정치권의 스스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